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최수건 해병대의 상병으로 이제 추서가 된 상병입니다. 보통은 이제 최상병 하는데 이름은 이제 최수건 뿌리 근자 차이 최수건 상병 특검법 이게 이제 야당에서 엄청나게 파상 공세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좀 딜레마에 처해 있는, 왜 그러냐면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이제 맞서야 되는데 밀어붙이면, 그런데 이걸 108명이 지금 한 100여 명 좀 넘으니까 공공연하게 찬성하겠다 안철수 의원처럼 이런 데 노니까 좀 심각한, 이걸 거부권으로 또 이제 재결이 왔을 때 막을 수 있을까? 못 막으면 이제 엄청나게 또 당내 파문이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국민의힘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큰 문제입니다. 제가 걱정이 돼요.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이 특검법을 막으라 마라, 거부권 하라 마라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법조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특검법이 얼마나 위헌이고 문제가 많은지, 그다음에 그때 사건의 팩트가 뭔지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팩트는 알고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들이 정치 공세를 놓았을 때 그 다음은 정치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제가 그것까지 다 할 수는 없고, 저는 법조인으로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인지,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인지, 이걸 얼마나 좌파들이 가짜뉴스로 공개하는 건지 이거는 국민한테 알려주는 게 제 임무다, 제 사무다, 제 사명이다. 이래서 이제 이 부분을 동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팩트부터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법의 4가지 문제, 최상병 특검의 4가지 문제, 이렇게 법적으로 한번 보는데, 먼저 이제 사건부터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알아야지 이제 법적인 문제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사건이냐? 2023년 작년이네요. 작년에 7월 19일입니다. 7월 19일요. 여름에 폭우가 많이 왔죠. 폭우가. 그래서 이제 예천, 우리 예천 있잖아요. 예천에 아마 민간인이 실종이 된 거예요. 폭우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산사태도 나고 민간인이 실종이 된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참 군인들도 힘듭니다. 이게 폭우가 오고 민간인 실종이니까 이제 인력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해병대 포병이죠, 포병. 근데 포병을 또 왜 여기 투입했냐고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포병이든 뭐든 해병대는 귀신 잡는 해병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간인이 실종되다 워낙 절박하니까 투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투입 안 했으면 해병대 전부 편해요. 근데 그걸 또 왜 투입했냐고 포병을 일하는데, 그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공세입니다. 그래서 일단 해병대 장병들 진짜 고생하죠. 대민 업무에 투입된 거, 이것도 작전, 군사작전입니다. 군사작전. 그렇죠. 군사작전이죠. 해병대. 119명을 투입해가지고 실종자를 이제 수색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내성천입니다. 천. 하천 이름이 내성천. 그 일대에서요, 해병대원들이 119명이 투입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보로 걸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수색하는 게 아니고 도보로 이동하면서 119명이 대열을 맞춰가지고요, 대열, 인간띠를 이어가지고 탐침봉이라고 있잖아요. 탐침봉. 그거 이제 탐지하는 거죠. 탐침봉 등을 이용해서 인간띠 작전으로 이렇게 도보로 걸으면서 이제 이동하면서 수색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지반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물속에 들어가서 수색하는 게 아니고 도보로 지반이 땅 위에서 이동하는데 갑자기 땅이 무너지니까, 지반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 3명이 빠져버린 거죠. 땅이 갑자기 급류가 확 오니까, 급류가 갑자기 밀려오니까 그 지반이 무너지면서 3분이 빠졌는데 2분은 그냥 밖으로 넣었고요. 안타깝게 최상병이 급류에 휩쓸려서 나라를 위해서 순직한 이런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자, 여기서 이제 좌파들은요, 신문 볼 때 꼭 부고란만 봐요. 이 자들은 절대 슬퍼하지 않습니다. 최수건 상병 슬퍼하는 게 아니고, 요게 또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해 물 게 없나? 이거는 세월호든 이태원이든 전부 그래요. 이 좌파들요, 절대 뭐 남의 죽음에 슬퍼 안 합니다. 정치적으로 이게 공격거리 없나? 소재 없나? 이거 우리 세월호 때 봤잖아요. 제가 어제 그저께군요. MBN에 방송 나갔더니 좌파 패널이 노란 리본 달고 왔더라고, 일주일간. 세월호. 저 그랬죠. 당신 아버지 재산나라 리본 다냐? 보통 이게 부모가 돌아가시도 요즘 3일 상하고 나면 연세 드시가 돌아가시면 그렇게 슬퍼 안 합니다. 특히 좌파들 특히 그렇습니다. 그거 봤잖아요.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거. 근데 세월호가 정치적 이용 간체가 있으니 그렇죠. 자기 얼굴이나 봤느냐고. 이태원 마찬가지입니다. 최상병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슬퍼하는 사람은 그 동료 해병이고 그 위에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이 제일 슬픈 거예요. 진짜 제일 가슴 아프고 연결시켰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 불강력으로 갑자기 급료가 집안이 무너지는데 빠져버렸는데 2명은 너고 1명 이러다 보면 동료들이 가슴이 미어 터지는데 이 좌파들은 야, 너 동료들 다 구속해.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사단장 다 구속해. 이게 뭡니까? 그게 최수건 상병이 그걸 원할까요? 동료를 다 구속하고 처벌하고 이걸 원할까요? 그럼 이게 처벌하면 돌아가신 분이 다시 살아 돌아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좌파들은 정치 목적이니까 야, 사단장까지 뭐 해병대 사령관까지 국방장까지 대통령까지 다 잡아요. 한 명 죽으면 군대 하나 죽으면 다 잡아요. 이게 좌파입니다. 뭐 구명보트, 구명조끼, 아니 땅 위에서 걸어가면서 인간띠로 하는데 무슨 물속에 들어가 구조하는 것도 아닌데 구명조끼입니까? 구명조끼 안 줬다는 거예요. 아니 물에 들어가는데 구명조끼 안 줬느냐고. 우리 세월호 때 물에 잠수할 때 구명조끼는 다 주잖아요. 그것도 천안함 수색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군이라는 게 위험한 군사작전 하다 보면 이게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도 많이 있어요. 안타깝죠. 그냥 동료들이 제일 슬퍼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끝내야죠. 이게 팩트입니다. 구명조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자, 여기서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이제 특검법이 뭐가 문제냐? 자, 이렇게 작전 중에 군인이 이제 사망사고 났잖아요. 이게 군사법원법이 바뀌어버렸어요. 군사법원법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이런 경우에 군대에서 조사하니까 이제 군인 조사하다 보니까 덮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군대에서 사망사고 나거나 아니면 이제 군대 보면 왜 성추행 사건, 뭐 성폭력 사건 많이 생기잖아요. 여군도 많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성범죄, 그 다음에 사망사건을 일반 경찰에서 수사해라. 이렇게 법이 바뀐 거예요. 저는 이것도 말도 안 된다 봐요. 아니, 군의 특수성이 있는데, 군의 해병대가 천리 행군하다가 한 명이 죽었는데 이걸 경찰이 수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이게 뭐 제가 공익 법무관 했지만 군 좀 알잖아요, 특수성.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법이 그래. 와, 군대에 훈련 받다가 한 명 죽었던데 일반 경찰이 하면 야, 사단장 불러서 너 이거 왜 이거 안 했어? 이 조치 왜 안 했어? 이거 안 했어? 훈련하다 보면 그걸 경찰이 압니까? 근데 그건 또 그 다음 문제 치고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경우에 군대 경찰을 우리 헌병이라 하죠. 군대도 헌병이 있고 그 다음에 군 검찰이 있고 군대도 판사가 있습니다. 법원이 있잖아요. 군대 재판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냥 경찰의 수사를 하게 법이 바뀌어서 그러면 이 군대 헌병은 수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군인이 죽었는데 경찰이 수사해달라고 넘겨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망사고 이런 경위로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 대면 업무가 가지고 이게 급료에 이래 됐는데 경찰이 한번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이첩하면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헌병이 특히 그때 헌병 책임자가 박정우이거든요. 박정우 대령. 이 자는 수사권이 없어요. 그냥 사건의 개요만 적어서 경찰로 이첩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자가 수사를 못하죠. 뭐 이자가 압수수색을 합니까? 아니면 이자가 뭐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불러서 피해자 신문 조서를 받습니까?
아무 수사도 못해요. 권한도 없다니까요, 수사권이. 그런데 수사권도 없는데 갑자기 쓰면서 야, 이거 사단장이 과실이 있네, 이 대대장 과실이 있어, 이 중대장 과실이 있네. 이게 소설입니다, 소설. 야, 박정훈, 네가 이게 사단장인지 대대장인지 불러서 조사를 해봤냐? 너 불러서 조사할 권한이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네가 무슨 권한이 있어? 그냥 개요만 적어서 신문에 난 대로 경찰로 넘겨주면 너 일은 끝난 거 아니야? 네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고. 수사권이 없다. 첫째, 제가 이 특검법의 문제는 군에서 박정훈, 헌병 수사권 자체가 없는데, 근데 법 이름이요, 법 이름이 수사권에 대해서 뭐 외압을 행사해서 이게 특검한다. 아니, 수사권이 없는데 무슨 수사권이 압력을 하고 외압을 줬습니까? 수사방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경찰에다가 예를 들어 이제 뭐 대통령실에 누가 높은 사람이 경찰에다가 전화해가 야, 이거 사단장 빼, 대대장 빼, 이러면 이게 외압 맞죠? 왜냐하면 이게 경찰이 수사권이 있잖아. 경찰이 수사하는데 경찰한테 전화하거나 압력하면 이거는 외압이 맞아요. 근데 헌병은 수사권이 없잖아요. 근데 무슨 수사권이 방해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첫째, 수사권 자체가 법에 의해서 경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방해당할 외압을 받을 수사권 자체가 없다. 이게 첫째 놓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자꾸 이게 외압을 행사했다. 외압,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외압이라는 거는 이제 이거 외부에서 압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뭐 진짜 뭐 헌병이 일반 사건, 이런 사건 말고 어떤 게 헌병이 뭐 탈영 같은 거 있잖아. 추미애 아들, 이게 좋겠네. 추미애 아들 탈영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헌병이 수사를 하는데 갑자기 추미애나 그다음에 추미애 보좌관이 전화를 해가지고 야, 우리 아들 탈영 빼, 미리 휴가 준 걸로 꾸며. 이거는 외압입니다. 이 추미애를 잡아야 되는, 이거는 외압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해병대의 헌병이 이제 경찰에 사건을 넘기는데 이 박정훈이라는 자가 수사를 안 해보고 뭐 사단장까지 과실이 있니 없니, 뭐 과실범의 공동전범이 어떠니, 대대장은 또 연대장은 과실범의 공동전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설을 딱 쓰라니까. 아니, 사령관이나 또는 더 위에 높은 거는 이제 있죠. 우리 작전것 때문에 합참의장이 있고, 일반 이제 그 행정이면 뭐 국방부 장관은 이제 군정 군령이 다 있으니까 해병대는 이제 뭐 사령관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딱 볼 때 야, 박정훈, 너게 그 수사권 없이 넘기면 되는데 왜 조사도 안 하고 너 사단장이 왜 과실이 있는 것처럼, 왜 과실범의 공동정범처럼 이렇게 써놔서 이거 빼, 그냥 넘겨. 왜 사람 이름 네가 조사도 안 하고 과실에 써놔서 이거 삭제하고 이거 수정하고 이거 빨간 줄을 꺾고 이거 넘겨. 이거는 정당한 짓입니다. 우리 언론사에도 기자가 뭐 기사 써오면 위에 그 부장도 있고 뭐 위에 본부장도 있고 다 있잖아. 야, 이 기사 이거 새로 써, 이 기사 이거 취재 좀 더 해봐. 이게 외압입니까? 외부에서 전화해서 압력하면 외압이지, 이거는 위에 상관이 밑에 사람 지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외압이냐고. 우리 국군은 통수권자가 대통령입니다. 그 밑에 국방부 장관이 군정, 군령으로 나눠지는데 둘 다 통합 행사입니다. 군정, 군령이 일원화되어 있어요. 이거 이원화되면 이게 일본처럼 옛날 천황제 국가 됩니다. 일본 옛날 2차 대전 때 천황.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군정과 군령을 다 하고, 그 밑에 이제 그 군령, 작전은 이제 합참의장이 합참의장이 하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뭐 인사나 예산 뭐 정책은 군정, 이거는 이제 각군 참모총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 위에는 이제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다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대통령이라면,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야, 국방부 장관한테 이게 말이 돼? 이거 조사도 안 하고 뭐야 이거? 그냥 팩트만 넘겨. 이게 또 제가 안 돼요. 국군의 통수권자가 지휘하는 겁니다. 이것도 외압이래. 아니, 대통령실에서 뭐 임종덕 뭐 당선자가 어쩌고 전화하면 외압이래. 말도 안 되는 게 좌파들이 가짜뉴스, 이 좌파들이 법을 모르겠느냐고요. 알면서도 이 국민들 속이는 겁니다. 세월호처럼. 일단 그런 압력이었다는 증거도 없지만 넣어도 이게 외압이 아니다 말이 정당한 짓이지.
그리고 더 웃기는 게 이거 특검하려면 직권남용이래. 근데 직권남용죄는요, 잘 알아야 돼. 직권남용이라는 게 뭐냐 하면 권한이 있어야 돼요. 권한이 없으면 직권남용이 안 돼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공익을 위해서 행사하는 게 아니고 사적인 목적으로 행사하는 게 직권남용이다. 자, 우리 옛날에 그 양성대 대법원장 그 판사들한테 전화한 거 다 무죄 났죠. 왜? 판사들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사들은 독립해서 재판하잖아요. 그러면 이 판사한테 누가 압력을 전화하면 이거는 직권남용이 될 수가 없죠. 왜? 판사한테 전화할 직권이 없단 말이야. 직권이 없으니까 직권이 남용이 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좌파들의 논리가 안 맞는 게, 야, 국방부 장관, 너가 해병대 사령관, 너 청와대 대통령실, 너 권한도 없으면서 박정훈이한테 외압렸으니까 직권남용 아니냐? 권한이 없으면 직권남용이 안 되잖아요. 권한이 있으면 정당한 짓이고. 논리 모순이잖아, 논리 모순. 아니, 법이라는 게 논리는 맞아야지. 권한이 있냐 없냐 따져보자고. 권한이 없으면 직권남용이 아예 안 되잖아. 근데 권한이 저는 있다 보면 정당한 짓이고, 권한 내에서. 이자들은 권한은 직권남용이라니까 권한은 있는데 또 이 권한을 행사하니까 외압을 줬대. 논리 모순 아닙니까? 논리 모순. 따라서 두 번째, 농건은 외압이란 게 말이 안 된다. 저는 정당하게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독립된 수사기관 검사한테도요. 검사한테도 이게 총장이나 검사장이 압력이 아니죠. 지시입니다. 야, 검사가 수사하면 검사는 독립된 수사기관이야. 그래도 이게 총장이 이거 새로 해. 이거 빼. 이거 됩니다. 근데 박정훈이 네가 뭔데? 그냥 군인 계급에 부하 아니야. 네가 독립된 수사권이 있어? 경찰 안에 경찰 아무것도 아닌,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독립된 수사관청은 아니잖아. 근데 무슨 독립된 수사권을 뭐 마치 외부에서 침략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항명이지. 항명. 이게 첫째 그 외압이 아니다. 그리고 이게 직권남용은 논리 모순이다. 이게 두 번째 논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이거요. 지금 이제 공수처에서 다 조사하고 있잖아요. 경찰하고. 지금 그때 그 책임자 과실이 누가 있느냐, 이거는 경북경찰청에서 조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관련자들은요, 이 민주당 이놈들이 공수처에다가 고발해가지고 이종섭 대사 호주에 대사하는데 들어오라고 난리쳐가지고 출국금지 시켜놨잖아. 근데 들어오니까 준비도 안 됐잖아. 근데 공수처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특검이 필요합니까? 이거 물어보자고. 공수처 허수아비입니까? 이런 거 조사라고 국민이 수천억 예산주가 공수처 만들었는데 공수처는 허수아비입니까? 그러니까 공수처 너가 못 믿으니까 민주당도 야, 우리 특검하자. 너 공수처 수사 못 믿겠다. 그러면 민주당 공수처를 해체해야지. 왜 수천억 들여가지고 공수처를 왜 유지합니까?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 공수처에서. 그러면 그 결과를 기다려야지. 왜 특검합니까? 이거 한번 반박해보세요. 안철수 의원, 한번 이렇게 해봐라고. 공수처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잖아, 이종섭 장관 전부 다. 근데 공수처 너 빠져. 그러면 우리 특검할게. 그럼 공수처는 왜 유지하느냐고, 우리 기관. 없애지. 중요한 걸 수사도 못하는데.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이 원칙은 안 됩니다. 수사가 종결돼서 뭐 부실하거나 빠뜨리거나 이거는 모르지만 지금 공수처가 수사 중에 있잖아. 이걸 이렇게 특검이 뺏어온다? 그럼 이게 공수처는 뭐가 됩니까? 이게 세 번째 제가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특검에게 재판에는 관여하면 안 됩니다. 재판 중인 거는 이게 지켜봐야 돼요. 지금 박정훈 대령이 항명을 했잖아. 위에 군인이 상관이 지시하면 목숨 걸고 따르는 게 군이지. 이게 무너지면 군 없애야지. 이게 무너지면 지금 오늘도 이게 이스라엘하고 이란 싸우는데 군인이 장관이 위에서 사령관이 시키는데 항명하면 이 군이 되겠습니까? 사령관이 지시하는데 군인이 이건 내 생각은 이게 무조건 옳습니다. 내 생각은 최수근이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사단장까지 날 다 잡아야 되겠습니다. 인마 박정훈 네 생각이고 진짜 과실이 있는지 아까 봤잖아, 불강령인 거. 그거는 나중에 경찰이 수사하게 둬야지. 왜 네 고집 피우느냐고. 수사권도 없는 애가. 그렇잖아. 박정훈 네가 군인이야? 네가 군인이냐고. 진짜 그게 부끄럽다. 우리 네 같은 군인 양성하려고 세금 내고 군대 양성하느냐고.
이런 게 박정원에 대해서 재판하고 있잖아. 그럼 재판 결과를 봐야죠. 저는 이게 항명이 분명하다 봅니다. 이 분명하다 봅니다. 근데 특검에 재판에 관여하면 안 되잖아요. 특검이. 이런 네 가지 이유예요. 첫째, 수사권이 없다. 박정원한테. 그 다음에 헌병한테.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압이 아니다. 그 논리 못 쓴다. 직권남용은.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수처가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가져가면 뺏어가면 그럼 이게 공수는 없애야 되냐? 뭐냐? 마지막으로 박정원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꼴 아닙니까? 지금 항명 재판 중에 있거든요. 이런 네 가지 이유로 저는 법리적으로 또 팩트로 단호하게 특검 반대합니다. 물론 이게 좌파들이 뭐 가짜 쇼로 그냥 세월호처럼 밀어붙이니까 또 이게 우리 108명의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눅들을 밀려가지고 뭐 여론이 어쩌고 저쩌고 야 국민 여론이 45%가 국민의힘 찍었어. 그리고 이게 법치가 여론을 마음대로 되는 거냐고. 그래서 이게 우리 박근혜 탄핵당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 좀 이게 똑바로 알아야지. 알고는 있어야지. 알고는 뭐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제가 정치적으로는 지켜보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악법이다. 저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